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상장사 이에이트가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현재 6천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공장 건설 등의 목적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이 크다는 점, 그리고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율은 정작 저조하다는 점 등에서 투자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한국 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 아시죠?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그렇죠. 잃으면 되는 네. 걸까요? 2억을 투자하면 금방 1억으로 바뀝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이거 국장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서 좀 진부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고요.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거든요. 자, 보시면 이 회사는 한 965만 주 발행 주식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로 320만 주를 발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 비율이 한 30% 좀 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비율이 조금 높기는 높습니다. 30% 넘어가니까. 근데 자금 조달 목적을 보니까 빚 갚는다고 70억, 그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10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170억 정도. 오케이. 근데 주주 배정 방식으로 하겠다. 자, 구조 한 주당 신주는 0.33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유상증자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유상증자에서 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유상증자 비율이 조금 높다는 부분도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이 최대 주주가 지분 25%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진현 대표이사, 이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로 자기한테 배정된 주식 중에서 한 3% 정도만 참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97%의 물량은 그냥 신주인수권 증서 형태로 장에서 팔겠다. 다른 사람이 사서 이 유상증자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최대 주주의 책임이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유상증자는 사실 그 양아치 기업에서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 배정으로 하는데 최대 주주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주 소규모로만 참여하면서 경영권 변동이 잦은 기업은 조심하라는 그런 자료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가 자기한테 배정된 100% 물량 중에서 3%만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자, 회사 이름은 아까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E8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인데, 디지털 트윈 솔루션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 현실하고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 놓고, 요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 놓고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24년 2월 달에 지금 코스닥에 특례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할 때 이미 상당한 공모 자금을 땡겼을 텐데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회사가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더군다나 33%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공모가가 이게 2만 원이었거든요. 이 회사 주가를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쭉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2만 원의 공모를 해가지고 한때 2만 7천 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한 6천 원 고꾸라졌네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유상증자하는 사례가 좀 있는 편인가요? 뭐 이런 게 흔하지는 않죠. 예, 상장을 할 때 이미 그 회사가 필요한 만큼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0% 신주 발행을 했거든요. 네. 구준 매출 없이 신주 발행을 했으니까 신주 발행을 할 때 이미 회사가 예상하는 어떤 필요 자금을 그 조달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100% 신주 발행하면서 상장 1년도 안 돼서 30%가 넘는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흔하지는 않죠. 근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여기 보면 이제 푹 많이 또 특히 푹 떨어진 게 이게 유상증자 공시 때문에 주가가 이게 확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은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유상증자 발표로 더 떨어진 그렇죠. 안 모양새고요. 그래도 뭐 주가가 엄청나게 꼬꾸라져 가지고 많은 주주들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또 유상증자를 하겠다니까 이제 주가는 더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2월 달에 상장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상장할 때 제출한 정권 신고서를 보면 회사가 예상한 그 이제 미래의 실적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22년에 한 3억 되는 매출이었는데 24년에 이게 164억까지 올해죠. 올해 네. 달성하고 내년에는 매출이 지금 306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안에 매출이 100배 실현이 되는 거군요. 네, 한 3년 만에 목표대로라면요. 매출을 이제 100배로 끌어올리는 거고 이 회사는 창업 이래로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올해 38억 영업이익을 내겠다. 뭐 작년에 52억 영업 적자였는데 올해 38억. 내년에 가가지고는 무려 140억의 영업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올해와 내년의 초정 실적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정권 신고서에서. 그런데 그러면 올해 실제로 실현된 손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게 24년도 3분기까지 올해 이제 완전 결산은 안 나왔으니까 24년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162억 아닙니다. 16.2억입니다. 여기 점을 네. 찍어놨어요. 매출액이 16.2억인 거예요. 그 흑자 전환이 되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영업 손실 78.6억, 당기순 손실 97.9억, 영업 손실. 네. 영업 적자. 그러니까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지금 16.2억, 164억 한다고 했는데 물론 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개 분기가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한 개 분기에 좋아져봐야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이 16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업 적자가 78억, 단기순 손실이 97.9억, 한 100억 정도. 너무 지금 자기들이 내세웠던 24년도 추정 실적하고 너무 지금 괴리가 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정권신고서에 자기들이 제시를 했던 건데 지금 이 회사의 밑에 있는 이 표가 저 자본인데 23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6억이잖아요. 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회사가 자본 완전 잠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자본 잠식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이 회사는 자본 완전 잠식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본 완전 잠식 상태에 있었고 보면 지금 23년도 말 기준으로 결손이 340억이 누적된 회사입니다. 네. 창업 이래 한 번도 이익을 못 내고 계속 적자를 내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340억의 결손이 누적돼 있었고 다만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잉여금을 좀 발생시켜 놓은 그런 회사죠.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영업으로는 계속해서 적자를 냈고 수백억 원의 결손이 누적돼 있었고 자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완전 잠식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IPO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실적 추정치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걸로 기술평가에서 기술력이 있는 걸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24년, 25년도에 이런 식으로 그 이익을 크게 낸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인정받아가지고 IPO를 했는데 정작 회사의 올해 실적을 보니까 엄청난 또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E8라는 회사가 올해 2월 달에 그 IPO를 할 때 IPO 밸류에이션을 한 내용입니다. 이 표에 한번 보시면 25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이 아까 보신 것처럼 131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이니까 25년도에 이 추정 이익을 가지고 연 할인율 20%를 적용하니까 이 IPO 하는 시점에 이 현재 가치로 91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25년도 131억 이익을 연 할인율 20%로 적용했더니 IPO 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91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가정을 하고 이 비교 기업들의 PR을 구했더니 27배더라. 그래서 이 97억에 27배를 곱했더니 이 에이트의 기업 가치는 2,500억이 나오더라. 그래서 주식수로 나눴더니 주당 평가액은 24,431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미래 실적을 객관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반대로 네. 밸류에이션을 정해놓고 한 2,500억 정도 기업 가치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 숫자를 정해놓고 실적을 끼워 맞춘 게 아닌가? 뭐 이를테면 답정너 이런 거. 그렇죠. 답정너.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회사가 보여준 추정치하고 실제 실적치를 보면 우리가 생각이 뭐야? 이거 밸류 정해놓고 실적을 끼워 맞추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5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왜 사용했느냐? 왜 25년 미래의 추정 단기 순이익을 적용했느냐? 근데 증권신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사의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에 있고 또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이 25년도에 굉장히 그 좋은 그 뚜렷한 그 실적을 낼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의 순이익을 가지고 그 PR 배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속물적으로 좀 네. 이야기를 하자면 김주영 기자가 지금은 뭐 결혼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맞선을 보러 갔는데 네. 상대방 남자가 지금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2년 뒤에는 연봉이 한 5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뢰성 있게. 지금 2천만 원 연봉의 사나이가 2년 뒤에는 5억 연봉의 사나이로 굉장히 신뢰성 있게 굉장히 명확하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연봉이 한 2, 3억으로 가고 2년 뒤에는 한 5억으로 간다. 굉장히 신뢰성 있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딱 1년 뒤에 보니까 연봉이 2천에서 2,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연봉이 5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 신빙성이 지금 좀 떨어질 괴리가 것 같습니다. 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2천이지만 내년에는 2, 3억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후내년에는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네. 1년 뒤에 2천에서 2,500으로 올랐어. 그러면 2년 뒤에 이 사람 연봉은 한 3천 정도 가겠구나라고 예상되는 거지. 갑자기 이게 5억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건데. 근데 말하자면 이제 너무 속물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000원에서 좀 조금 할인을 해가지고 희망 공모가를 14,000원에서 18,500원까지 제시를 했고 수요가 몰리니까 확정 공모가는 2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건대 이 회사가 공모가가 2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었던 근원은 25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130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연 지금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 회사가 매출이 아니고 매출 130억도 할지 안 할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단기 순이익이 130억이 되겠어요? 지금 손실이 수십억인 걸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은 이제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럼 이 회사 왜 지금 이런 그 유상증자를 하려고 네. 하느냐? 뭐 회사 쪽 설명에 따르면 그 IPO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전환사채의 지금 전환 가격이 한 19,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전환사채가 주가가 떨어져도 전환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리픽싱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지금 6,000원 선인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전환 가격 조정도 안 되는데 전환 가격하고 지금 실제 주가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아유 그냥 이거 풋옵션 행사해가지고 그냥 그 원리금 받고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풋옵션 청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기타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채무 상환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24년 실적은 23년과 비슷할 것 같다. 24년하고 23년 실적은 회사에서 처음에 추정키로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잖아요. 네. 회사가 올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23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서 영업 적자가 지금 몇십억 날 거란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세종 스마트시티하고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실적은 개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년 하반기 실적 기준으로 BB 달성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도 어렵고 하반기에 손익분기점 달성 그렇죠.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만 떼놓고 보면 아마 BB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이것도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IPO를 올해 2월 달에 했으니까 그 무렵으로 한번 돌아가 가지고 그 무렵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24년 1월 달에 이미 회사의 미래 추정 실적이 좀 장밋빛이 아니냐는 그 지적들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회사 수주가 예상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발주사의 사업 역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어야지 실적 추정치가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매출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세종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이런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24년 2월 달에 IPO 그 직전 무렵에도 프랑스 다소나 독일의 지멘스 또 미국의 엔시스 같은 이 에이트하고 그 같은 동종의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뭐 E8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입자 방식 시뮬레이션 기술을 자꾸 내세우지만 뭐 다소나 지멘스도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니까 회사 쪽에서는 그래도 속도나 정확성은 우리가 앞서고 국내에서 제대로 사업을 국가 시범 도시 규모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매체에서는 너네들 수주한 사업이 13개라는데 1억 이상 되는 거는 4개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10억 이상 되는 거는 세종 스마트시티 뿐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뭔가 회사의 그 실적 달성 가능성이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하다는 부분을 이미 이제 기사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뭐 2월 달에 IPO 할 때 그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회사 쪽에서는 고평가 논란을 일축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사 제목이긴 한데 추정 매출은 계약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이제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세종 스마트시티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매출이 다 확보되어 있다는 식으로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또 심지어 지금 이게 10월달 기사거든요. 지금 10월달, 10월 23일 불과 2달 지금 전이네요.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매출 괴리율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때도 회사에서는 매출 프로젝트와 수주 잔고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심지어 한 2달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다음에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올해 그 연간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불과 2달 전에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증권사는 이 회사가 올해 매출 160억 달성하고 영업이익 21억을 낸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리포트로 냈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뭐 회사 측의 입장이 있을까요? 최근에 뭐 지금 그 유상증자 공시나고 나서 그 이 회사 김진현 대표가 그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매체에서 뽑은 기사 제목이긴 한데 유증 승부수? 네. 아니 주주들은 지금 뚜껑 열리고 실적 괴리가 너무 큰데 유증으로 아니 무슨 회사가 지금 상장한 지 1년도 안 되는 회사가 유증으로 없어서 승부수를 유증하는 건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주주들 돈 끌어대 가지고 재무구조 더 탄탄 투자 적기 두 토끼 잡는다. 이거 봉이 김선달이 하는 짓이죠. 네. 주주들 돈으로 뭘 하겠다. 본인은 유상증자에 불과 3%밖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도 사업 전망은 아주 시장 상황이 아주 좋고 사업 전망도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대기업들하고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기 바로 하루 전에 유증 때문에 26% 급락해서 52주 최저가가 경신됐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루 뒤에 나간 기사에 유증으로 승부수를 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좋아질 수도 있죠.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되기를 바라기는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고 지금 상장 1년도 안 된 회사가 유증을 하게 되면 유증 공시가 나갈 때 그때 주주 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주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맞습니다. 유증이 불가피했던 이유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주주들을 설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 회사가 굉장히 언플에 능한 회사 같아요. 네, 참 유상증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 회사 사정되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장 1년도 안 된 기업이 충분히 주주들과 소통하지 않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투자자분들도 기업을 투자할 때 있어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